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마음우체국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 자식의 부모입니다.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간 회사에 처음엔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 적응 좀 하나 했더니 더 힘들어하면서 내가 주말에 있던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지? 내가 직장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것을 수시로 종일 감시하는 것 같다 등 급기야는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사 직원들이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도청, 감시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해킹 검사 프로그램으로도 확인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고 폰도 3번이나 바꾸고 집에 와이파이 통신사도 바꾸고 심지어 이사도 했는데 새 근무지에서도 새 집에서도 여전히 감시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가족과 나눈 대화를 직장 동료들이 언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비슷한 단어나 상황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첫 근무지에서는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근무지에서도 조직적으로 자기를 왕따시키고 일부러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밥도 잘 못 먹고 판단과 분별력도 얼어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제대로 근무도 못하고 직장 능력까지 망가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것 같아 참으로 염려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사고랑 이제 정신병적인 사고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논리성이 살아있고, 그냥 피해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 주신 분의 따님은 이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제 망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상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정신과적으로 가벼운 증상들은 이제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망상이나 아니면 또 환청 같은 좀 심한 증상들은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증적인 증상은 우리가 보통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뭐 우울이라든지 뭐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황 같은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신병적 증상은 뭐 환청, 망상 아니면은 환시나 환각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망상들은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뇌 안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뭐 어떤 사회적이나 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그걸 벗어나는 어떤 이제 그 확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 사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증거들이 나오면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망상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믿는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증거가 나오든 간에 100% 그거는 믿음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망상이라고 주로 하죠. 망상에 대한 치료는 일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약물 치료고 두 번째는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그 아까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뇌 안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낮추는 약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1990년대 이후에 신약들이 많이 나와서 부작용 없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을 낮추는 약들, 그걸 보통 이제 항정신병 약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비약물적인 치료에는 우리가 뭐 상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집단 치료 아니면 뭐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환청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아픈 거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병원까지 이제 가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이나 같이 뭐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같이 옆에서 마음의 위안이나 도움을 같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집에 여기 쫓아다닌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을 때 가족분들이 상당히 좀 난처하시거든요. 뭐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맞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망상을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환자분들은 이제 증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진 않으시고요. 거기에 너무 또 긍정을 했을 때, 망상에 긍정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면 됩니다. 피해망상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듬어 주시고요. 많이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치료를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